주인공이 살인범임을 처음부터 밝히고 남주혁 배우의 훈훈한 외모, 친일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의견을 적어낸 듯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화 유튜버 상자무비입니다. 네, 이번에 리뷰해볼 영화는 리멤버입니다. 이성민 배우, 남주혁 배우가 주연한 영화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세력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80대인 알츠하이머 환자인 주인공이 기억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본인의 가족의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복수극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리메이크작입니다. 캐나다와 독일이 합작한 리멤버라는 원작이 이미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피해를 입었던 그 유대인들이 본인의 가족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와서 다시 그 원한을 되갚아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일제강점기라는 소재들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동시간대 역사였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게 치환이 가능했겠죠. 그때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을 바탕으로 한 해외 영화들을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화로 적절히 치환시키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니은치의 소재 영화들이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리멤버는 그 시대를 도구로 이용했을 뿐 시공간 배경은 현대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시대극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관객들에게 되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변형된 작품으로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고전적 스타일이라면 형사나 피해자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인범의 행적과 증거를 같이 따라가는 그런 추리극이 보통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이 영화 리멤버는 오히려 주인공이 살인범임을 처음부터 밝히고 이 주인공의 행적을 관객이 따라갑니다. 물론 완전한 최신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비교적 고전적인 추리물보다는 훨씬 신선한 건 사실이에요. 영화 리멤버는 분위기가 가볍지는 않은데 남성 관객에 비해서 여성 관객들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영화 리멤버는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남주혁 배우의 훈훈한 외모, 정말 남자가 봐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무거운 분위기를 좀 순화시키면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남녀 둘 다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물들의 컨셉도 세밀하게 개연성을 챙긴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노년기에 접어든 80대의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라는 컨셉이에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몸을 편안하게 놓아야 되는 실정이겠죠. 그러나 주인공은 몸을 정말 혹사시킨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는 거냐? 그 이유는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어릴 때 친일파 세력들에게 목숨을 다 잃게 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실행하려던 찰나에 이 주인공이 본인의 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복수 계획을 접어둡니다. 책임질 가족들이 생겼으니까 이 가족들을 먼저 챙긴 후에 복수를 시행하게 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영화 리멤버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심한 치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억을 계속 상실하다가 다시 기억했다가 그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막 손에다가 본인의 암살 타겟 대상들의 이름을 막 적어놓기도 했어요. 손에 적힌 글씨들을 보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억 상실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정말 극적인 위기에 치닫는데도 랜덤하게 계속 발현됩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관객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죠. 저기서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곧 이게 결과적으로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게 하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고 보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 주인공의 암살 타겟은 공식적으로 4명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주인공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힌 친일파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을 초반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다음은 어떤 타겟이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겟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 죽이겠다라는 거는 주인공이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관객들이 몰라요. 그런데 주인공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암살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타겟들이 거물급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극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하나의 힘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주인공도 친일파였다는 겁니다. 조선인인데 본인이 자원을 해서 관동군에 입대를 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암살 타깃이 4명만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총 5명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마지막 한 명이 본인 자신, 즉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던 거죠. 그런데 제이슨이 막아서면서 그렇게 그냥 혼자서 스스로 죽어버리면 본인이 했던 그 단죄들의 행동들이 무쓸모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살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라고 막아섭니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받아들여서 복역을 하게 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말이 이어지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남주혁 배우가 맡은 제이슨하고 최종 보스의 손녀딸, 현대인들을 좀 어느 정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녀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조상들이 친일파였던 자식들인 거죠. 그리고 남주혁 배우의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 친일 세력들의 행위들을 역사책으로 배웠던 그런 현대의 청년 세대들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준 이 내용들은 제작진이 생각하건대 현대시대에 아직 남은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처사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연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암살 타겟에게 죽기 전에 본인이 어떤 나쁜 행적들을 했는지를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백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이제 와서라도 사과를 해라, 그리고 나서 목숨으로 마지막 죗값을 받아라, 이런 식의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아마 제작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현실에 진짜 존재하는 친일파들을 모티브로 만든 저 암살 타겟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라도 늦었지만 사죄를 구하고 동시대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주관적인 의견을 적어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주인공마저 친일파였다라는 점을 통해서 고전적인 복수극이 아니게 되었죠.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뭐 이런 식의 영화로 보이기는 싫었을 것 같아요. 보는 관객들이 뭐 이해는 하는데 익숙했던 그런 영화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주인공도 친일파였었다는 설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악을 구분짓지 않은 거죠. 되게 좀 신선한 흥미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현대판 독립군 투사같이 막 이렇게 암살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친일파였어? 대체 주인공을 뭐 어떻게 좋게 봐줘야 돼, 나쁘게 봐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영화는 마지막에 넌지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느 것도 편을 들지 않고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친일파 등등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활용함으로써 온전히 영화를 끝마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 최근에 그렇게 눈에 띄는 영화가 없었는데 리멤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좀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멤버에 대해서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리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상자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